안녕하세요.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변여인입니다. 요즘 아파트 구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. 그런 분들 중에서 오프 더 플랜으로 구매를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요, 오프 더 플랜으로 집을 사는 것이 어떤 점이 좋은지, 어떤 점이 나쁜지 장단점 저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프 더 플랜이 뭐냐면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. 실제 실물을 보지 않고 이제 도면만 플로우 플랜만 보고 집을 구매를 하시는 건데요.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선분양 정도가 되겠네요. 그러면 오프 더 플랜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에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알아볼게요. 첫 번째, 시간을 벌 수 있다입니다. 오프 더 플랜은요, 계약을 하실 때 먼저 10% 디파짓을 내시고요. 그리고 이 집이 다 지어진 완공된 시점에서 세트를 하세요. 그때 나머지 잔액을 지불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출이 힘드시거나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셔도 완공되기 전까지 1, 2년 정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으신 거죠. 그 점이 참 장점인 거죠. 그리고 스탬 듀티 같은 경우에도요, 준비하는 기간을 벌 수가 있으세요. 보통 스탬 듀티는 세트를 할 때 지불을 하시는 게 보통인데, 거주용으로 오프 더 플랜을 이제 구매를 하실 때는 계약한 날짜로부터 12개월 안에만 내시면 되세요. 하지만 여기서 알아둘 점, 거주용만 가능하시고요. 만약에 투자용인 경우에는 이 기간이 연장이 안 되세요. 그리고 완공된 시기가 12월 안이라면은 그 완공된 시기가 더 빠르잖아요. 그 시기에 꼭 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번째, 완공 후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입니다. 오프 더 플랜 가격은 현재 시장 가치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요.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면은 완공 후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으십니다. 부동산 투자에 밝으신 분들은요, 간혹 좋은 매물을 현 시세에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고 완공된 후에 바로 이제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하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간혹 하락이 될 수가 있으세요. 가격이 하락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, 세금 공제 혜택입니다. 새 집은요, 감가상각이 더 높기 때문에 다른 세컨핸드 아파트 부동산보다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세요. 자, 네 번째, 새 집이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다른 오래된 아파트에 비해서 낮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십니다. 아무래도 새 집이다 보니까 수리할 곳이라던가 스트라타 요금이라던가 이제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확실히 저렴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한 가지,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. 예, 그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프 더 플랜 구매의 장점을 알아보았는데요. 그러면 이제 어떤 점이 좀 아쉬운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. 첫 번째, 건설사가 시공 도중에 파산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. 전에 한 건설사가 자금 문제로 오프 더 플랜 시공 도중에 파산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했는데요. 그렇게 되면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시공을 기다렸던 시간 1, 2년 정도를 낭비하시게 되는 거고, 그리고 다른 좋은 매물을 살 수 있었던 기회조차 놓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계약 파기 때 디벨로퍼가 처음 구매자가 냈던 디파짓을 되돌려 주지 않았던 경우도 있어서요.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 조항 안에 디벨로퍼가 파산을 한 경우 냈던 전체 디파짓을 돌려주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. 그리고 당연히 디벨로퍼에 대한 평판이라던가 해당 회사가 기존에 지었던 건물이 완공된 후에 큰 문제가 없었는지 등등 사전에 꼼꼼히 조사를 해보셔야 합니다. 자, 두 번째,
완공된 시점에서 구매자가 대출이 가능한지가 판단이 되는데요. 오프 더 플랜은 계약 시점이 아니라요. 아파트가 완공이 된 다음에 세트를 할 때 그때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합니다. 그래서 혹시 뭐 시공되는 도중에 뭐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뒀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이 안 돼서 부도가 났거나 등등 이제 뭐 개인적인 경제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잖아요. 그럼 그때 되면은 이제 완공 시점에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아지거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선셋 데이, 즉 약속한 완공 시기가 지연이 될 수 있는데요. 보통 계약 안에 선셋 조항이라고 건설사가 언제까지 완공을 하겠다 예상한 완공일을 전해 놓습니다. 근데 그 일자가 넘어가면은 계약을 이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철회 또는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. 여러 가지 이유로 디벨로퍼들이 구매자에게 완공되는 시기 연장 요청을 종종 하세요. 뭐 카운슬에서 허가를 등등을 못 받았다 이유로. 그래서 길게는 4년까지 걸려서 완공이 되는 경우를 본 적도 있는데요. 예전에 그리고 디벨로퍼가 이 조항을 악용을 해서 일부러 완공을 지연을 시키고 계약을 철회한 경우가 있었어요. 그런 다음에 나중에 더 가격을 올려서 대판 적이 있습니다.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NSW나 빅토리아에서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매자 동의 없이는 디벨로퍼가 선셋 조항을 실행할 수 없다라는 법률 조항을 만들었습니다. 즉 이제 구매자 동의 없이는 판매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가 없게 되죠. 그리고 구매자가 동의해도 계약을 철회한 경우라면 기존에 냈던 디파짓, 처음에 냈던 디파짓 100%를 돌려받을 수 있으십니다. 자, 네 번째. 예상했던 거와 조금 다르게 집이 지어질 수도 있다는데요. 보통 이제 오프 더 플랜은 계약서만 보고 이제 도면만 보고 실물 없이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 안에 Finishes of Schedule이라고 해서 이제 집 안에 채워 넣는 오븐이랑 건조기 등등 어떤 브랜드로 어떤 기종을 넣을지를 적어 놓는데요. 이제 만약에 뭐 오메가 건조기 특정 모델을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완공된 시기에 그 모델이 단종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비슷한 다른 브랜드로 대체할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 보통 계약서 안에 그 기기 모델명 있잖아요. 그 옆에 all similar라고 보통 이게 넣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약속한 도면의 평수보다 조금 작거나 조금 더 크게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오프 더 플랜 계약서에 5% 전후로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도 계약서에 꼭 한번 계약할 때 꼼꼼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프 더 플랜 구입에 있어서 이런 점들이 위험하죠. 그거를 꼭 한번 인지하시고요. 그리고 충분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면 충분한 좋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매물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이제 오프 더 플랜 장단점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. 다음 편에서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변영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